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넷플릭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엮어보기. 1. 무엇이 긍정적인 것인가? 묵직한 것인가? 혹은 가벼운 것인가?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 13페이지. 파르메니데스의 서양 철학은 진지함, 책임, 영원 등의 무거운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순간, 쾌락, 우연 등의 가벼운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이분법적으로 단칼에 나눌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정말 무거운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가벼운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2. 우리 모두는 사랑이란 뭔가 가벼운 것,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무엇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믿는다. 64페이지.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랑은 필연적인 사랑이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의 역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테레자는 우연히 토마시를 만나 6우연이 연속적으로 존재한 후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자와 아무 상관도 없는 외과 과장의 좌골 신경통이 없었다면 그들의 사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벼운 우연의 연속으로 인해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3. 그녀를 거울로 이끌었던 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경이감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것이 육체의 메커니즘의 계기판이라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얼굴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영혼을 본다고 믿었다. 코란, 허파에 공기를 대주는 파이프의 말단부라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품성을 성실하게 표현하는 부위라고 믿었다. 73페이지. 테레자는 어머니에 대한 반발로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에 집착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육체는 오줌을 싸고 방귀를 뀌는 하찮은 것입니다. 테레자는 파괴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고 토마시를 만나 사랑을 하며 자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토마시는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며 테레자를 사랑하지만 육체로는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테레자가 여러 여자들 중 하나가 되게 하며 그녀를 연구차 속 시체들 중 하나로 만듭니다. 4. 배우란 어렸을 적부터 익명의 군중에게 자기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천부적 재능과 아무 상관없는 그렇지만 재능보다 훨씬 심오한 그 무엇인 이 근본적 동의가 없다면 누구도 배우가 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사란 일생 동안 인간의 육체를 다루며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다. 134페이지. 토마시에게 단 한 가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은 그의 외과의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재능보다 훨씬 더 심오한 근본적 동의에 의한 것. 직업과 재능을 항상 하나로 묶어 생각했었는데 이런 토마시의 생각이 새롭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미학적 이상으로 삼는 세계는 똥이 부정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가 처신하는 세계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미학적 이상은 키치라고 불린다. 405페이지. 많은 분들이 이 책의 핵심 개념으로 뽑는 키치에 대해 잠깐 다루어 보겠습니다. 키치는 똥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아름답게만 포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잔디밭 위에서 뛰어노는 장면은 이상적인 행복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 중 3명이 한 아이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면 410페이지. 모든 사람을 광신적인 행렬로 내모는 공산주의도, 시장의 상인을 안아주는 정치인을 뉴스에 비추는 민주주의도, 현실의 피로와 문제를 빼놓고 행복한 순간만을 편집해 올리는 SNS도 키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키치의 진짜 위험은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명제에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키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저는 이 책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를 강하게 세상에 어필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황동만도 어떻게든 세상을 자신의 이름으로 떡칠하고 싶은 야망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날씨를 보고 있으면 내가 엷어져서 좋다고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걸 보면 자신이 엷어지고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황동만의 형은 인간이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비잉이라고 말합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으며 이 드라마가 연결지어진 이유가 뭘까요? 둘 다 너무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은근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도 고통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며 살 필요도 있지만 어떤 무거워 보이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를 미지로 끌고 가는 직선 경주와는 동떨어졌다. 그것은 모험이 아닌 셈이다. 이미 아는 것들 속에서 뱅뱅 도는 삶인 것이다. 그 단조로움은 권태가 아니라 행복이다. 488페이지. 올 한 해 나를 좀 더 깊어지게 만들고 나를 더 엷어지게 만든 작품 밀랑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소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